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김진성입니다. 이 시간 주제는 짠맛인데요. 사실 짠맛을 이루는 소금 성분은 우리 몸 안에 체액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물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짠맛을 좋아하는 것은 거의 본능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하지만 오늘의 주제와 관련해서 입안에 짠맛이 계속되고 이로 인해서 다른 음식 맛을 잘 못 느끼는 경우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와 같이 짠맛이 계속되는 경우 이와 관련된 이유를 확인하기 위한 점검 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안에 짠맛이 계속되면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 입안에 어떤 원인이 있는 경우, 또 침분비가 저하되는 경우, 이 경우는 이제 주로 입 위에 혀와 관련해서 혀에서 맛을 느끼는 미레가 고장이 나고 그 신호를 왜곡되게 잘못 전달하게끔 유도하는 요인이 있는 경우가 해당이 되겠죠. 다음은 후비루나 위식도 역류의 질환의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보시는 그림에서 이 부위가 코 속, 즉 비강인데요. 여기서 만들어진 코가 밑으로 내려가면서 혀 뿌리 쪽에 닿아서 맛의 변화를 유발할 수 있고요. 또 여기가 식도인데, 식도에서 위 산이 역류해서 이로 인해서 맛의 변화를 유발할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전신적으로 탈수나 또 특정 약물, 또 맛의 감각을 우리 머리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상이 있는 경우 등으로 나누어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입안 내 특정 원인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 이유에는 설탕이 많이 쌓여 있는 경우, 한의학에서 후퇴라고 하는데요. 전체 설질이라는 혀 전체 표면에서 설태가 각각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지 분석해서 정량적으로 확인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 맛의 왜곡이 일어날 수 있고요. 또 그 외에 곰팡이균에 해당하는 칸디다균의 감염으로 인하거나, 또 구강 위생 상태가 불량하거나, 또 틀니와 같은 금속 보철물 자극으로 인해서 맛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 구강 자결감 증후군에서 전형적인 혀의 자결통 외에도 짠맛의 짠맛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서 이에 대한 정확한 감별이 필요합니다. 둘째는 타액, 즉 침분비가 저하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맑은 침이 잘 흘러나오는 것은 입안 건강에 매우 중요한데요. 이러한 침분비가 줄어들면 혀 표면 위에 유두가 위축이 되고 맛을 느끼는 미레가 기능이 떨어지면서 경우에 따라서 맛의 왜곡이 일어나서 짠맛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사항은, 이 침분비가 저하되어 있는데도 입이 마르다라고 느끼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이에 대한 구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셋째는 후비루입니다. 후비루는 정상적인 사람도 거의 1리터의 코가 뒤로 넘어가고 있는데, 코 안에 염증이나 감염과 같은 유발 요인이 있는 경우 코의 양이 많아지고 또 지나치게 끈적끈적해서 보시는 그림처럼 뒤로 넘어가는 후비루가 지나치게 많아지고 끈적끈적하게 되면 목 뒤에 달라붙고 혀 뿌리 쪽에 달라붙게 되거든요. 왼쪽 사진에서도 구인두 후벽에 달라붙어 있는 코를 관찰할 수가 있는데, 이 코맛과 관련해서 입안에 짠맛이 유발될 수 있어서 이와 관련돼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넷째는 위식도 역류 질환입니다. 우리 흔히 부르는 역류성 식도염에 해당이 되는데요. 위 내용물이 식도 괄약근의 일시적인 이완으로 인해서 식도나 입으로 역류하는 경우에 해당이 돼요. 직접적으로 가슴 부위에 쓰린 듯한 느낌, 또 역류로 인해서 입에 신맛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이 맛의 변화로 인해서 짠맛과 같은 이상 감각이
나타날 수가 있어서 이에 대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탈수입니다. 즉 우리 몸에 수분이 부족해지는 경우인데요. 지금까지 살펴본 입안이나 위에서 내려오는 경우, 또 밑에서 역류하는 경우 이렇게 보았는데 전신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경우는 우리가 충분히 쉽게 구분할 수 있는 확인 사항이기 때문에 감별에 어려움은 없겠지만 한 번쯤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가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고 있는지, 하루 1.5리터 잔으로 7잔, 8잔 많이 마시는 게 중요하겠죠. 다음은 과다한 발안으로 인해서 땀을 많이 흘리는 경우가 있는 것은 아닌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겉으로 티가 나지 않아도 조금씩 증발하는 수분량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고요. 여섯째는 우리가 다른 병으로 인해서 복용 중인 약물이 짠맛을 유발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들 약물은요, 항우울제나 항불안제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또 가려움증에 쓰이는 항히스타민제, 또 암치료를 위한 화학요법제 등이 알려져 있고, 또 지나치게 쓴 항생제 복용 후에 쓴맛이나 또 짠맛과 같은 미각의 변화도 유발이 되었다라는 보고도 있어서 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데, 사실 특정 약이 미각의 변화, 특히 짠맛을 유발했다라고 분명하게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만약에 의심이 된다면 처방해준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일정 기간 다른 약으로 대체하거나 하여서 짠맛이 줄어드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일곱 번째는 신경장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경장애는 뇌졸중이 있거나 머리에 암이 있거나 한 특정 질환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혀에서 맛을 느끼고 또 이 맛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뭔가 방해를 받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두부 외상입니다. 교통사고와 같은 경우로 인해서 머리에 큰 충격을 받는 경우가 이에 해당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비인후과 수술 후입니다. 즉 귀 속이나 또 편도와 같은 곳에 수술하면서 신경가지를 가볍게 자극을 줘서 나타나는 경우라고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당뇨병성 신경병증입니다. 즉 당뇨를 오래 앓고 또 당뇨가 잘 조절되지 않아서 말초신경의 변성으로 인해서 맛에 대한 왜곡이 유발된 경우라고 볼 수 있고요. 넷째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후에 나타나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는 후각이나 미각의 이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구강자결감 증후군의 경우는 통증이나 맛을 느끼는 신경의 말초성의 변화뿐만이 아니고 중추성의 과감작으로 인한 민감성의 변화도 짠맛과 같은 이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상적으로 이러한 미각의 변화를 분명하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유럽의 한 학회지에서 보고된 미각 이상의 특성을 원인을 구분한 연구에 의하면 그 원인을 잘 모른다 해서 특발성이라고 표현한 부분이 전체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서 그 외에 두부 외상이나 이비인후과 수술, 또 감염병 후에 나타나는 분명한 경우 못지않게 불분명한 경우도 많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구강자결감 증후군에 있어서 전형적인 증상으로 혀에 화끈거리는 통증이 나타나지만 쇠맛이 강하게 느껴지거나 그 외에 떨거나 또 껄끄럽고 또 짠맛이 나타나는 등의 미각의 변화가 현저한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관련된 임상 사례를 살펴보면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70대 여자 환자분이셨어요. 여러 병원을 거치고 저한테 오신 환자분이셨는데 주로 혀에서 짠맛이 돈다고 호소하셨어요. 심한 경우 이빨 사이사이로 짠맛이 나는 침이 넘쳐난다고 막 불편해 하셨는데요. 그 정도가 아주 심해서 우울하고 불안한 마음을 많이 갖고 계셨어요. 음식 섭취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느껴지고 또 입이 마르면 더해진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문제는 이러한 짠맛이 계속 나게 되니까 음식의 맛을 잘 못 느끼게 돼서 먹고자 하는 의욕도 없고, 더불어서 이제 우울하고 전신적인 기운도 없다고 하셨고요. 또 매운맛만 느껴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매운맛은 사실 맛이라기보다 일종의 통증과 관련된 자극이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러한 증상이 작년 4월부터 시작이 되어서 집 주변의 이비인후과, 또 대학병원의 이비인후과를 거쳐서 다양한 검사와 치료를 받으셨고, 또 서울에 올라와서 서울의 큰 대형 병원에서 신경과에서 머리에 MRI 촬영을 비롯한 여러 가지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특별한 원인을 찾지 못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이 환자분의 경우 90년대 초부터 고혈압과 당뇨약을 복용하고 있었는데, 당뇨의 경우는 당화혈색소가 정상 수치에 해당이 돼서 당 조절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경우 짠맛의 원인이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원인들을 하나하나 검토를 하게 되는데, 관련된 요소들이 특별히 발견되지 않는다면 구강 자결감 증후군과 유사한 발생 기전을 보이는 경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강 자결감 증후군의 전형적인 증상은 혀를 비롯한 입안 점막에서 화끈거리는 자결통인데요. 이와 달리 입안이 마르고 맛을 잘 못 느끼거나 다양한 미각, 즉 짠맛이나 쇠맛과 같은 이상 미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입안에 짠맛이 계속될 경우 그 원인을 구분하기 위해서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직접적으로 입안에 특정 원인이 있는지, 또 침 분비가 저하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여야겠고요. 또 위에서 코가 내려오거나 또 위 산이 역류해서 맛의 변화를 유발하는 것은 아닌지도 점검해야겠고요. 마지막으로 전신적인 요인과 관련해서 몸에 수분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특정 약물과 관련돼서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또 맛을 느끼고 이 맛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구강 자결감 증후군과 유사하게 발생할 수 있는 요인에 대한 감별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